맨체스터 시티 선수단이 지난 시즌 동안 코칭 스태프와의 소통 부족에 당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맨시티가 펩 가르디올라 감독을 보좌할 코칭진을 대대적으로 개편한 가운데 밝혀졌으며, 이는 새 시즌을 앞두고 클럽이 코칭 구조에 큰 변화를 가하는 배경 중 하나로 알려졌습니다. 네, 맨체스터 시티가 지난 시즌 많이 힘든 모습을 보였었죠. 그런 원인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간의 소통 부족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 같네요. 맨시티는 클럽 월드컵을 앞두고 가르디올라 감독을 보좌할 코칭 스태프에 대해 대대적으로 변화를 가졌고, 지난 시즌 아쉬웠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코칭 스태프가 새롭게 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코칭 스태프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펩 라인더르스입니다. 그는 리버풀에서 클롭 감독의 수석 코치로 오랜 시간 활약하며 맨시티와 수차례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인물입니다. 이와 함께 시티는 아르네 슬롯 감독의 분석팀에서 활동하던 제임스 프렌치를 세트피스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그는 브랜든 로저스부터 클럽에 이르기까지 10년 넘게 리버풀에서 활동했던 분석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두 명의 리버풀 출신의 스태프를 데려오게 되었는데요. 펩 라인더러스는 클롭과 오랜 시간 함께 일했던 수석 코치이고, 최근에 맨시티로 합류하기 전에 가르디올라 감독이 클롭과 전화통화를 통해서 어떤 인물인지 확인했다고 하고, 클롭도 라인더러스의 능력을 좋게 평가하며 추천했다고 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인선 중에 한 명입니다. 기존의 세트피스 코치였던 비센스를 대신할 제임스 프렌치 또한 리버풀 출신인데요. 리버풀에서 10년 넘게 있었던 그런 코칭 스태프입니다. 맨시티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받았던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세트피스였는데요. 이 부분에서 조금 개선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또한 콜로투레는 임시로 1군 코치진에 합류하게 되었으며, 클럽 월드컵을 통해서 U18팀에서 1군으로 임시 승격된 상태입니다. 콜로투레의 이번 합류는 향후 정식 1군 스태프 임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콜로투레도 맨시티 아카데미에서 코칭 스태프로 활동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클럽 월드컵에서 1군 팀으로 임시 승격됐고, 훈련에서 굉장히 좋은 에너지를 보여주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코치진의 개편은 지난 시즌 코치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잭 고언에 따르면 맨시티 라커룸 내부 소식통들은 선수들이 백룸 스태프와의 소통 부재에 대해 당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코칭 스태프 누구도 선수들과 1대1 면담을 먼저 제안하거나 감독의 전술 의도를 설명하려 하지 않았고, 선수들은 감독의 의도를 스스로 추측하며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죠.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클럽의 코칭 스태프들과 선수단과의 소통은 원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지난 시즌 맨시티는 이러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있었고, 그런 목소리가 이제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감독의 의도를 전해 주어야 할 코칭 스태프들이 소통의 부재가 생겨버리니까 선수들이 알아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가르디올라 감독의 전술적인 부분들에서 어긋난 부분들이 생기고, 그래서 경기력까지 좋지 않은 모습들이 이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내부 소식통은 코치들이 예전보다 훨씬 더 소극적이었다고 말하며, 코칭 스태프가 선수들에게 거리를 둬야 할지 혹은 다가가야 할지 판단을 못한 것처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코치는 훈련 끝 무렵 6대6 미니게임의 심판 역할만 맡고 말을 거의 하지 않았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6대6 미니게임의 심판 역할만 맡을 거면 코치로 있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이러한 전체적인 코칭 스태프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시즌 맨시티가 어려웠었던 이유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선수단뿐만 아니라 코칭 스태프까지도 개편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와 관련해 일부 코칭 스태프의 퇴단 배경도 언급되었습니다. 후안마 리오는 과거 1차 맨시티 합류 시절에는 적극적이었지만 복귀 이후에는 매우 조용했고, 이니고 도밍게스는 별다른 존재감을 남기지 못했으며 두 사람 모두 영어를 배우지 않았습니다. 리오도 사실 가르디올라 감독과 경기 중에 옆자리에 앉아서 언쟁을 벌이기로도 굉장히 유명한 코칭 스태프였는데요. 가르디올라 감독과는 소통을 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보였지만 선수단 쪽에서는 굉장히 조용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함께 코칭 스태프로 합류했던 이니고 도밍게스는 존재감을 남기지 못했고, 또
영어를 하지 못한다는 점. 물론 맨시티 선수단에는 스페인 출신 선수들이 있어서 스페인어를 할 수 있을 선수들도 많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스페인 선수들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는 영어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이 프리미어리그에 있었던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배우지 않았다는 점은 소통할 의지가 없었다라고도 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리오는 향후 다시 상위 무대에서 활동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로선 스페인 귀국을 희망하고 있으며 구체적 행선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입니다. 한편 세트피스 코치였던 카를로스 비센스는 포르투갈의 SC 브라가 감독으로 취임, 커리어 첫 1군 감독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비센스도 아카데미부터 차근차근 1군 스태프까지 합류하게 된 케이스였는데요. 팀에서 워낙 많은 기여를 했던 코칭 스태프이지만 세트피스 코치로서의 역할은 조금 아쉬웠다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비센스도 결국은 어쨌든 타팀의 감독으로 취임을 하면서 첫 1군 감독직을 맡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좋은 감독 커리어를 가져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향후 맨시티의 시즌 코칭 스태프에 추가적인 변화가 있을지는 미정이며 특히 콜로투레의 클럽 월드컵 이후 거취에 대한 부분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을 16강에서 조기에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이후에 휴식기를 가지면서 선수단 개편 작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클럽 월드컵에서 여러가지 맨체스터 시티에서 발행하는 콘텐츠를 통해서 코칭 스태프의 모습들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훈련에서 코치진들이 강하게 선수들에게 열정을 불어넣는 모습들이라든지, 콜로투레는 특히 이제 선수단과의 긴밀한 그런 친근감을 이미 쌓은 것으로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게 보였고, 클럽 월드컵 경기 내에서 득점을 했을 때 오랜만에 과르디올라 감독이 코칭 스태프와 함께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수들끼리의 그런 분위기뿐만 아니라 선수단 전체적으로 코칭 스태프와 선수, 감독과 코치 모두 유기적으로 끈끈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아서 이번 클럽 월드컵이 어느 정도는 시즌 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였고, 결과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지언정 선수단의 시즌을 앞두고의 모습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 그런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콜로투레는 그래서 1군 코치진에서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코치진에서도 변화가 있었던 맨시티가 클럽 월드컵에서는 아쉬운 성적을 거두었지만 얻을 수 있었던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은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다가올 시즌을 잘 치러냈으면 좋겠네요.